안녕하세요. 5시가 돼서 혹시 오신 분들 일단 얘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아, 민키님 오셨고 혹시 지금 두 분 계시니까 그 어떤 업종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뭐 자기소개나 뭐 자기소개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업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최민기님. 어떤 업종이세요? 저 미술학원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때 뵈신 분이고. 혹시 네. 지금 들어오신 게스트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은 일단 아, 온라인 쇼핑몰.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 공유하는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게 좀, 더블 스크린이라서. 이게 지금 안 보이죠? 화면에 뭔가 보이는데요? 뭔가요? 아, 지금 잘못 봤어요. 흥미삭발?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스크린을, 잠깐만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천천히 시작할게요. 그냥, 혹시 두 분 여쭤볼 때는 시작할게요. 두 분 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민기님은? 네. 어디, 어느 강의 들으셨어요? 그 시바연? 거기 맞나? 어플에서 이렇게 듣는 거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RTV 강의 아, 예. 들었었고. 알겠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여기, 김도라님은 혹시 제 강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안녕. 예, 그럼 일단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멋지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첩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누가 팽이를 엄청 잘 돌려요. 팽이를 되게 잘 돌려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잘, 같아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난 사업가들한테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중에 뭘 사업해야 될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답이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가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주어진 명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약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업에서 나는 중요한 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기업들 사례들 보면은 사실 돈 되는 걸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시장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약간 남들이 정해놓은 명제를 그냥 믿어버리면은 아까 그 팽이 사건처럼 나는 분명히 잘하는 걸 하는데 왜 돈이 안 될까? 그 사실 근원적인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사업가로서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동조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 쉽게 얘기해서 자주 제가 하는 질문 중에 다음 중에 길이가 같은 게 뭡니까라고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봐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쫙 거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정답은 C입니다. 그죠? 이게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명은 진짜 실험 참여자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실험 동조자들이에요. 진짜 참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짜 실험 참여자 한 명에게 다음 중 길이가 같은 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5명 정도는 A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오답을. 그러니까 그 오답을 들어도 처음에는 C라고 대답하는데 실험이 반복될수록 재밌는 거는 실험이 반복될수록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오답인 C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거나 남들과 다른 생각을 못 하냐면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남들의 의견이나 남들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들의 사업이 결국은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는 다른 브랜드나 사업가랑 차별화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 방법을 일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사고법을 갖고 왔는데 그냥 방식이에요. 1, 2, 3, 4, 5, 6인데 그냥 왼쪽은 약간 멋있게 썼고요. 오른쪽은 되게 쉽게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저는 그 잘된 비즈니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되게 중요한 게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져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화되는 요소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왜 땡땡땡 꼭 땡땡땡 할까?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생각을 하면은 모든 자동차 산업은 딜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당연한 거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자동차 산업에 딜러가 꼭 있어야 할까? 근데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이 질문은 테슬라가 했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딜러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순수익을 높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다들 그 생각을 해요. 온라인 판매점은 당연히 고객들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서 고객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보면은 어떤 기업이요? 이건 실제로 그 경상권에 있는 기업인데 그냥 이 당연한 거에 질문을 했어요. 왜 온라인 판매점은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되게 재밌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 배변 매트를 팔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는 고객센터를 운영을 안 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인건비를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여기는 마진이 되게 작은데 매출 자체를 되게 높게 가져가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면은 커스터머 서비스가 필요하고 택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졌고 자기 업계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이거 뭐 뻔한 건데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은 누구에게 돈을 청구합니까? 당연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죠. 근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지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걸 뻔한 거에 의문을 가진 기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지메일입니다. 그 당시에 야후 프리미엄 메일이 있었는데 얘는 되게 당연하게 했어요. 고객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이메일 이 회사들이 500메가 정도 용량을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면은 꽉 차서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후는 그거를 보고 당연히 고객들에게 이가를 넉넉한 용량을 제공하고 고객들한테 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제품을 출시해요. 근데 지메일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왜 꼭 고객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뭐 서비스야 고객들이 이용하지만 그래서 얘네들 뭘 만들었냐면은 광고를 붙여요. 이메일 옆에다가 지금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도 없어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케이 유럽 여행을 가 친구랑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럼 오른쪽에 유럽 여행사, 유럽 렌트카, 유럽 숙박 같은 광고가 떠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지금? 지메일이요. 그 나는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업에서 결국은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고객들이요 다 비슷한 것만 있으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자주 본 거를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걸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같이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서는 그런 대기업과 같은 전략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약간 극단적인 차별화된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차별화된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식당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마인드가. 우리는 식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술 팔아서 돈 벌고 밑반찬은 이거 제공해야지 하고 밑반찬을 줄여야겠다 하는데 이 식당이 이 당연한 거에 했던 질문은 뭐냐면은 왜 식당은 꼭 주류 수익과 밑반찬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실제로 서울의 선유도에 있는 그 한식당인데, 그러니까 한우를 파는 식당인데 여기는 콜키지 비용 없는 건 요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찬값도 안 받습니다. 이게 반찬값을 안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반찬 제공을 안 해요. 고기만 팔고 반찬하고 술은 자기들이 편의점에서 사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당이랑 생각이 다른 거죠. 대신 이걸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고객들에게 전혀 새로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같은 거야. 그냥 뭐 가져가고 이런 거를 콜키지 이런 사실 외국에 있는 BYO 문화니까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 반찬을 식당에 싸가지고 간다? 사람들 새롭잖아요. 그리고 사실 고객들한테 어떤 장점을 주냐면은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장사 되게 잘 되고 원래 제가 듣기로는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꽤나 괜찮게 비즈니스가 유지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식당이라고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 보면요. 이것도 재밌는데 왜 양말은 꼭 기능과 디자인만 어필해야 될까? 대부분의 그 우리가 양말 같이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걸 팔면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 기능과 디자인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양말 회사는 이 근원적인 부분에 관해서 질문했어요. 너 어떻게 팔았냐? 이게 재밌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그 기능이나 패션이 나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얘네들은 이 양말을 피자 박스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이 양말을 저렇게 접으면 정말 피자처럼 나오거든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용으로 되게 많이 나가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스시 박스에 보통 외국에서 우리 스시 테이크아웃 많이 하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사진에 나오는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저 양말을 흔히 볼 수 있는 스시 가게에서 가져오는 박스처럼 저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헬스장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거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고민을 한 게 뭐냐면은 중년 여성들이 운동을 하러 오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얘네들은 뭐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근원적인 거에 질문을 한 거죠. 야, 헬스장에 거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타겟이 중년 여성들인데 컬브스라고 얘네들은 그래서 그 중년 여성들이 오는 헬스장인데 여기는 거울이 없고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남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돼가지고 한국에도 프랜차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 보이시죠 여기 제가 얘네들이 딱 써놨는데 노맨, 노 메이크업, 노 미러. 그래서 그냥 이런 식들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좀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원래 이런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근원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슈퍼를 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벌어야 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되게 재밌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입니다. 얘네는 물건을 많이 팔 생각도 하는데 마진을 일단 자기들이 정한 최소한의 마진을 정하고 대신에 여기는 수익을 멤버십 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코스트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슈퍼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멤버십 비용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사실 약간 창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지금이야 저가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라이언 항공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진 거야.
항공사는 왜 항공 판매로 꼭 수익을 창출할까? 우리는 그러면 항공권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사실 저가 항공사로 뭐 사우스웨스트 라이언에어 되게 많이 유명하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식으로 항공 티켓을 엄청 싸게 책정을 하고 항공기에서 밥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아니면 국제 셔틀버스 뭐 티켓을 팔거나 유명한 그런 입장권 같은 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저가 항공사라서 높은 서비스나 뭐 정시 출발 이런 걸 기대는 못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존 산업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의문을 가졌고 다른 전략을 펼쳤다는 거예요. 뭐 이거 똑같아. 슈퍼랑 똑같은데 전자제품 판매점은 왜 꼭 상품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까?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웃기긴 한데 사실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질문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전자랜드 같은 베스트바이는요. 상품 판매로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때 아마존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익 구조로 생각을 한 게 잠깐만요. 그 매대 자리를 팝니다. 보면 삼성전자 보이시죠? 여기는 수익을 제품 판매로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베스트 바이에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삼성전자한테 팔아서 삼성전자가 이 매장에 있는 이 자리에 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제품 판매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리를 팔아서도 수익을 창출해요. 재밌는 거는 미국의 많은 슈퍼들이요. 수익 창출을 제품을 판매도 하는데 좋은 자리는 구매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팔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시리얼을 사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층 이렇게 겹겹이 있으면 사실 팔 제일 뻗기 좋은 데가 구매율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따로 그런 스낵 회사나 시리얼 회사들한테 그냥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최민기님 혹시 죄송한데 음소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 네. 중간에 사운드가 계속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Q&A 할 때 제가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자주 듣는 사례인데 과일 가게는 왜 꼭 과일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까? 근데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척척밥상이라고 이 가게는 재밌게 과일 가게인데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밀키트를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데 단톡방에서 밀키트 공동 구매를 통해서 수익을 과일 판매와 밀키트 판매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들의 사례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보면 느꼈다시피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왜 영어 왕초보는 꼭 한국인 강사 가르쳐야 할까? 사실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이 왕초보는 한국인이 가르치고 고급반은 원어민이 가르쳐요. 근데 저는 내 생각에 영어가 늘려면은 왕초보도 원어민을랑 같이 배우는 게 빨리 늘거든요. 이유가 한국 강사랑 배우면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말을 못해도 다 알아듣고 한국 선생님이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근데 외국에서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그 원어민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어가 빨리 늘어서 저희는 아예 왕초보 때부터 원어민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했죠. 그다음에 왜 직장에는 꼭 주 5일을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보면 웃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YC 칼리지가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지 않으니까 연봉이 막 높진 않잖아요. 근데 우린 좋은 직원을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사실 연봉이나 뭐 복지나 이런 걸로 맞출 수 없으니까 어? 왜 직장에는 꼭 주 5일을 해야 되지? 주 4일을 하면 어때? 라고 해서 저희는 모든 직원과 강사가 거의 대부분 뭐 주말 수업이 있는 강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전부 다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YC 칼리지에 정말 좋은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물론 꼭 주 4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들의 뭔가 차별화된 업무 환경들이
좋은 직원을 뽑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재밌긴 한데 엔비디아는 약간 다른 개념에서 보여주는 건데 왜 직원은 주 5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래서 거의 주 7일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직률이 4%인가 그런데 회사 이름 이직률이. 뭐 연봉을 되게 많이 주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뭔가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 창의적인 사고, 뭔가 다른 전략들, 차별화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꾸로 생각하기라고. 네. 여러분 혹시 그 찰리 먼거라고 이분이 워렌 버핏에서의 부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고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이 자기가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뒤집어서 생각하는 습관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 사례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조종사를 죽일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관제탑에서 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원래 조종사들의 무사 기한을 이렇게 뭐 관심도 갖고 그쪽에서 일하니까 하루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종사들이 무사 기한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종사를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조종사를 무조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가 언체로 출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름이 부족해서 중간에 비행 중에 기름이 부족해서 추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비행기를 추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1번은 언체로 출발시키고 기름을 넉넉하게 안 넣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조종사를 무조건 죽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절대로 비행기가 얼어서는 안 되고 얼어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사업에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많이 팔리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 안 팔리게 할까?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안 팔리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절대 알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제품의 존재를 알리면 안 돼. 그러면은 무조건 안 팔리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제품에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 그걸 절대 어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제품을 어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존재를 절대 모르게 하고 세 번째는 마진을 극단적으로 낮게 해서 팔아도 그러니까 광고비도 쓸 수 없을 만큼의 최저의 광고비를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해서 광고 자체도 못하게 만들고 네 번째는 한 번 사는 사람은 땡이다. 재구매에 관해서 절대 생각을 안 하면은 하나 팔려도 다음 재구매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안 팔리게 일단 네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우리 제품의 장점을 절대 얘기하지 않기. 두 번째, 광고비를 쓸 만큼의 마진도 없이 만들기. 세 번째, 우리 제품 절대 알리지 않기. 네 번째, 재구매가 절대 안 일어나게끔 한 번 산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추억을 제공하지 않기. 그럼 중요한 건요, 이 네 개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례가 이건데,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제가 아는 동생이 실제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얘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김치를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팔지라고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 중에 어디서 팔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김치를 안 팔리게 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 대입시켜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을 들어가도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기존의 경쟁자가 너무 세니까. 어? 내가 어쩌면은 잘 팔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에 들어가는 거는 잘 안 팔리는 방법 혹은 경쟁이 센 데서 내가 싸우는 걸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서 얘는 사실은 공동구매 쪽으로 가서 공동구매에서 되게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약간 연관성이 없어도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찰리 먼거 사고법 전에 얘가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망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형, 내가 뭐 새로운 사업거리가 있으면 이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될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얘가 한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있어요. 형,
사업이 잘 될 이유를 적지 말고 이 사업이 망할 이유를 적어봐라. 그래서 한 7개, 8개 적으래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을 해보래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많이 팔리기 힘든 이유, 잘 안 될 이유들을 적어보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 사업에 뛰어들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잘 안 될 사유를 적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 그럼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얘가 한 말은 이거예요. 형이 주위 사람들한테 이 사업이 어떠냐 많이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 형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아니다. 응원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 형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아이디어를 그 사람들한테 던졌을 때 그 사람이 1, 2분 듣고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그래서 자기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이 찰리 먼거 사고법처럼 내가 이 제품 이렇게 하면 망할 이유를 적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뭔가 지금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이제 딱 뒤로 물러서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내가 망하게 할까? 저도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보, 어떻게 하면 와이시카리지를 빨리 망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물어봤더니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없고 학부모랑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빨리 망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은 나왔어요. 가장 우리 학원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학원 비즈니스를 가장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과 학부모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봐서 우리 사업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종 산업 전략의 창조적 응용이라고 되게 멋있게 내가 적었긴 했는데 그냥 다른 업종 사례를 우리 사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갈색병의 비밀 에스티로드 회장님이 한 건데 타 부분과 시장을 보고 배워라. 한 부분의 최고 아이디어를 다른 부분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 한번 봐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고법. 만약에 젠틀몬스터가 그 한정적인 팝업 스토어로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젠틀몬스터가 냉면을 팔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 백일평냉이라고 100일만 딱 냉면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엄청 잘 됐어요, 줄 서고. 왜냐면 사람들이 100일 안에 못 먹으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분들이 뭐, 여러분의 성운에 힘입어 계속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처음에 이 얘네들이 던졌던 그 차별화된 전략이 사람들한테 너무 신선한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사업하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와, 저 브랜드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업종 말고, 이종 업종, 그리고 그냥 다른 업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쟤들이 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까를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빕스 아시다시피 뭐 스테이크도 팔고 샐러드바 뷔페식이죠. 그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가 만약에 떡볶이를 팔면 어떻게 할까?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뷔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두끼라는 떡볶이가 뭐 사실 알다시피 국내에서도 되게 잘 되는데 해외에서도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기존 떡볶이집이랑 달랐던 게 빕스처럼 뷔페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 구글이 1998년도에 검색을 시작하더니 광고, 뉴스, 이메일, 지도, 영상, 뭐 MS를 대체해서 워드 이거 오피스, 모바일 OS 뭐 다 하거든요. 그럼 구글이 만약에 편의점을 운영하면 어떻게 할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GS가 지금 엄청 GS가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값 택배래요. 사실 편의점이라고 딱 한정 지으면은 나는 편의점만 해야지라고 하는데 구글이 만약에 편의점을 하면은 구글이 검색도 했지만 이메일도 하고 검색도 했지만 광고도 하고 검색도 했지만 지도도 하고 검색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걸 했던 것처럼 내가 꼭 이 업에 한정적일 필요가 없다. 우리와 시너지를 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해보자. 라고 해서 반갑 택보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일본에서도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 있다고 갖고 온다고 다 성공 아니잖아요. 신세계에서 돈키호테 따라서 삐에로인가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사실 뭐 사람들이 자꾸 일본 거 따라서 폄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해서 다 잘 되면 다 부자 될게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얘기의 요지인 이런 식들의 사고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가끔씩 우리가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참 재밌는 사고법 중에 하나가 약점을 장점으로 어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나이킬이라는 얘네 그 감기약 회사인데 얘네 부작용이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단점을 부작용이었는데 야, 감기약 먹고 니네는 푹 쉴 수 있다. 특히 감기는 밤에 이제 증세가 악화되니까 밤에 푹 쉬게 해줄게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 되게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고 되게 역사도 오래됐어요. 뭐 얘는 이제 그 성분을 줄여서 데이킬이라고 잠이 덜 오게 하는 것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누군가는 우리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단점인데 이걸 장점으로 승화시켰어요. 도브도 사실은 물에 너무 빨리 녹아서 이게 단점이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물에 빨리 녹는다는 거는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실제로 얘네들이 말에 따르면은 실제로 빨리 녹는 이런 것 때문에 보습력에도 더 좋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죠. 결과론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요. 포스트잇 사례는 너무 유명하니까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흔적 없이 그냥 막 접착이 뚝뚝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거를 메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된 케이스고. 제가 최근에 그 강의 같은 회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 뭡니까? 유아용 식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이건 아마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원래 딱 흡착력이 있어야 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식판을 딱 붙이면은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였다 치면은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애들이 못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든 게 흡착력이 약해서 애들이 들면은 막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좀 힘만 좀 세게 주면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이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단점인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길래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자. 모든 유아용 식판들이 강한 흡착력만 얘기하는데 나 포스트잇 보고 떠오른 거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성장해서 힘을 주면은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다. 너무 강하게 만들진 않았다. 이유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아이들이 식사 습관에 이걸 먹고 나서 엄마에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식판을 들고 건네주는 예절 교육됐으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죠. 뭐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단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단점을 바꿔서 보면은 그걸 장점으로 높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자주 강의 시간에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사야 할 이유를 찾을까라고 하는데 가끔씩은 고객들이 사야 될 이유는 충분한데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커서 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고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그걸 좀 없애보자. 미국에서 그 케이크믹스 회사가 있었는데 물만 부어서 휘저어서 오븐에 넣으면은 케이크 완성되는 제품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사야 될 이유는 충분하죠. 너무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안 팔렸어. 그래서 왜 안 팔렸는지를 봤더니 뭐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야 될 이유는 편리함이 충분한데 이게 케이크를 주로 손님들한테 대접하는데 너무 편하게 만드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 죄책감을 덜어주자.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없애주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계란 성분을 빼고 계란은 소비자가 직접 가서 넣고 휘젓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저책감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덜어줬더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햇반도 유명하죠. 원래 사야 될 이유는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이었는데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컸던 거예요. 사야 될 이유보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들의 아까처럼 심리적인 죄책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 소중한 밥을 내가 사서 먹여? 그 죄책감을 덜어주는 게 뭐냐면은 편리함과 백반에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걷어준 거죠. 그다음에 콜라도 매출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이슈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콜라는 마시고 싶은데 건강이란 문제가 더 커요. 이걸 없애주겠다. 칼로리를 빼버린 거. 그래서 코카콜라는 여전히 매출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식들로 소비자들이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걷어내지 않았으면은 과연 이 매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소파를 판매사인데 고객들이 사야 될 이유는 저렴하고 뭐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이 예뻐서 사야 될 이유는 충분했는데 고객들이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사지를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장바구니까지 담겨요. 사야지. 근데 장바구니 담았는데 집에 있는 소파를 딱 쳐다보니까 저거 어떻게 처치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케이.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제품 판매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중고 가구나 아니면 오래된 가구는 폐기 처분하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했더니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비자한테 장점을 얘기할까를 막 고민하는데 가끔씩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고객들이 사야 될 이유, 방문해야 될 이유, 와야 될 이유가 충분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식들로 바라보는 게 되게 해결이 많이 되는데 사실 소비자가 사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진짜 구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파도 약간 매출 높일 수가 있는데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를 사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 이동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죠. 근데 차를 사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찬 광고를 만듭니다. 이거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진짜 차를 사는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광고로 잘 만든 거예요. 뭐 스타벅스는 제가 늘 뭐 얘기하는 거니까.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커피를 마시러. 근데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 그거고 진짜 이유는 제3의 공간.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학교나 직장, 제3의 공간은 우리 스타벅스야. 그래서 와이파이나 콘센트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뭐 평균적인 이유는 거주죠.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소유의 자부심이나 투자 가치인데 소유의 자부심에 레미안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내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 레미안 살아요라고 했을 때 소유의 자부심을 좀 높이게 하게끔. 그래서 뭐 힐스테이트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사실 이제 아파트들이 약간 소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식들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차별화가 고객들이 진짜 왜 사지라는 걸 고민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광고로 그 사례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 라투마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인가 프랑스 브랜드인가 그런데 얘네들이 한국에서 LG에서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사실 등산복을 사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등산복이 필요해서겠죠. 근데 진짜 이유를 봤더니 사람들이 등산을 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을 사면서 뭐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를 가려는 게 아니라 산에 갔을 때 내가 좀 돋보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광고를 어떤 관점으로 만드냐면 이게 사실 등산복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예쁜 등산복들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저 등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멋지게 봐주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타일 머스트 고온 라투마라고 해서 스타일에 가는 얘기를 했죠. 아마 이때를 이후로 거의 이제 패션이 도입이 됐고 라투마는 지금 출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YC 칼리지인데 영어 학원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영어를 배우러 오겠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뭐 영어로 유학도 가고 싶고 이민도 가고 싶고 어학연수도 가고 싶고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뭐 책 쓰기 클래스도 열어주고 강연도 열어주고 사실 다른 학원이 안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고객들이 단순하게 영어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겠다 라는 데 중점을 뒀더니 이런 식들로 다른 학원이 하지 않는 서비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고객들이 사는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진짜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차별화나 고객들의 구매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장품 파는 회사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무엇을 팝니까? 꼭 얘기하겠죠. 화장품을 팔죠. 그럼 내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당신이 잘 만든 화장품을 인해서 누군가가 피부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당신은 단순하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한다. 그럼 이제 마케팅 메시지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린 단순하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라는 게 되게 아시다시피 그 햇반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만 바꿔도 매출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런 식들의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고객들이 왜 진짜 우리 제품을 사지? 뭐 룰루레몬, 뭐 얘네 사실 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보다 평당 순수익이 높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요가복이 필요한 거고 진짜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온다고 해서 얘네들은 지금 보이시는 매장이잖아요. 매장에서 요가 클래스도 하고 바도 클래스도 하고 명상 클래스도 하고 그리고 비건 요리 쿠킹 클래스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차별화가 나오는 거죠. 고객들의 진짜 이유를 고민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요가복이야. 근데 진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원해. 그럼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해서 뭐 상장도 하고 되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고객 만족을 위해서 보는데 저는 이제 좀 사업가로서 다른 관점을 고객 집착? 이게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 고객 집착으로 되게 유명한 게 아마존인데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진정 고객 중심적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고객이 아닌 경쟁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경쟁자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고객을 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런 식들의 표현들. 당신이 너무 좋아서 흥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나?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한 서비스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저도 사실 뭐 강의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잘하진 않지만, 저도 가끔씩은 그 고민을 하거든요. 찾아가는 단계예요. 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용호 강의가 너무 좋아서 흥분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나? 아니면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강의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저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전자책도 나눠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단순하게 만족이 아니라 막 자랑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두 분 하고 나시고 뭐 제품을 판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에서 그냥 단순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자의 관점이 아니라 야, 이 제품을 구매하고 우리 학원을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 너무 좋아라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는 게 시나리오 깨기. 뭐 프레테 방제 사례 많이 드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 커피를 마시러 갔잖아요. 근데 간혹 이런 게 있대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뭐 단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둡게 갔어. 그러면은 커피를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예상치 못했잖아요. 시나리오를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들이 정말 만족을 넘어서서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풍천 민물 장어 산삼 장어인데 아무튼 여기는 고객들한테 봐요.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기 만족입니다. 근데 여기는 딥티크급의 향수나 되게 딥티크급의 향수랑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핸드크림으로 유명한 거. 아무튼 그런 유명 핸드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넘게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라 아예 관점이
고객들의 예상을 깨는 시나리오를 깨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되게 잘 돼요. 이 식당에서 되게 재밌는 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사진을 딱 스마트폰으로 내 카메라를 찍어준다. 그리고 나서 종업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니 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거. 그리고 저렇게 예쁘게 카드에 담아줘요. 예상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얘기하는 그 뻔하지 않은 사고법에서 남들은 다들 뻔하게 만족만 주려고 하는데 만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매출 높일 수가 있으니. 사실 여기 식당 같은 경우는 대-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인력거로 대표가 몇 가지 태워다 줍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고객 집착 사례인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하긴 한데 이제 배달민족에서 스티커로 팔긴 하는데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알바생이 몰래 줬다? 이런 식들의 내가 말하는 거는 꼭 돈을 많이 쓰자는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뭔가 예상을 뛰어넘는 걸 뭘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모두가 만족을 제공하는 시대에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학부모님들에게 꽃꽂이 클래스를 열어요.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 애들 학원 보냈는데 엄마가 학부모가 꽃꽂이 클래스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예상치 못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동네 입소문을 만들어주세요. 저 학원 되게 좋다고. 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 달에 꽃 선물 날 일 많으시죠? 사람들에게 직접 만들어서 주시라고.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고객 집착들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들로 계속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대체할 수 없는 뭔가가 돼야지 시장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차별화를 하려면요. 간단해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요. 절대로 대체 불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사고법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다른 식들의 무언가를 계속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가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지금 좀 더 들어오셨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어, 편하게 오디오 키고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냥 없어요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지금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으로 강의 자료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쉐어. 채팅창에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강의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어차피 저희 OBL 비즈니스 클럽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거 컨설팅 시간 또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때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일단은 남겨주시면은 그때 얘기하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혹시 정말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2분만 더 기다려보고 네.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학원에 예, 그 디퓨저를 놓고 싶은데요. 네, 저희 학원은 지금 로비가 있어서 예,
학원 들어오면 신발장 신발 벗고 그러고 이제 원장실로 넘어가거든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예,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신발을 벗고 이제 원장실로 넘어가서 원장실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 성장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작성하고요. 네. 작성하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로비 쪽에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디퓨저를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원장실에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 놓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향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을 원장실에서 하세요. 네, 그럼 저는 약간 둘 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학원에 처음 들어와서 원장실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좋은 향을 맡으면은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개 다 하면 너무 향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럼 향이 너무, 그러니까 향의 강도는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왔을 때 일단 네, 그 의도적으로 교보문고도 향이 있고 아베크롬비 같은 데도 향이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향이. 그게 사실 마케팅적으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향이 세지만 않으면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원장실까지 그 향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향은 진짜 그 실제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데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듣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네. 고민했던 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이랑, 이제 원장실에 있다가 다시 나갈 때 느낌을 두 번 그렇게 딱 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들어왔을 때 느낌을 계속 원장실에서 유지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게 저는 좋은가. 유지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후각이 인간이 가진 오감 중에 피로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 네네. 딱 들어왔을 때 상담하다 보면은 그 향을 못 맡아요. 근데 네.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아, 향 좋다라고 그 인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 약간 긍정적으로 원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 딱 알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여기 AX님이 질문 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차별점에 누군가 따라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폴라로이드 촬영 같은 것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본질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차별화는요. 누군가가 반드시 따라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꽃꽂이 클래스에서 사실 이런 유사한 거를 전 대놓고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전국에는 학원들이 엄청 많이 따라합니다. 그럼 저는 뭐 하는지 알아요? 다른 거 합니다. 이게 그냥 디폴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별점을요, 대체 불가능한 거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정말 기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압도적이지 않으면. 물론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차별화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된다. 아까 보여드린 스티커 원래 한 가게에서 엄청 이슈가 됐는데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내가 전에 강의 가서 받았거든요. 그 남들이 다 따라하지 않냐? 맞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늘 느낍니다. 원래 모든 거는 누군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쉽지 않죠, 사업. 근데 일단 지금 잘하는 데를 따라만 해도 상위 10% 들어갑니다. 남들이 다 따라하면 그때 딴 거 같아요. 폴라로이드 이런 거 내가 강의 시간에 외식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따라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원래 강의 듣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만 일단은 강의 내용이나 다른 데서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따르만 해도 여러분들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생각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물질적인 거 말고.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어렵냐면요.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심리학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거든요. 주장이 반복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일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래요를 블로그에 적고 인스타에 적고 홈페이지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예, 반복입니다. 반복이 주장이 반복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막 TV 광고로 매일 때리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 강의가 마치면은 채팅에 남겨주신 교환 링크는 사라지니까 잘 복사해 두시고 교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지지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오늘도 뭐 다른 동네 학원 하시는 분들 왔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냥 반복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쉽지 않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서 되게 어렵죠. 쉽지 않죠. 쉬우면 다 부자 될게요. 근데 누가 이거를 꾸준히 오래 버티냐? 누가 생존하냐? 그 게임인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되었으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끝낼게요. 혹시 있으시면은 받고 아니면은 저희 이쯤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토요일 날 또 줌 컨설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